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형입니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엔 지금처럼 도서관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은 책이 생기면 헌 책방으로 달려갔지요. 이런 헌 책방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헌 책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그렇게 좋다고 알려진 인삼, 이 인삼과 비슷하게 생겨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인삼의 사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고전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니 모르겠고 모른다고 하자니 약간 창피한 알쏭달쏭 클래식 음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죠. 로버트 카파 100주년 기념 사진전 한 발짝 더 카파처럼 다가서라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티켓 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요즘 대학가에는 커피숍과 술집 그리고 옷집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 찾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중에서도 헌 책방은 더욱 희귀한 가게가 돼버렸습니다. 새 책 한 권을 살 돈으로 헌 책 서너 권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헌 책방. 지금은 역사의 유물처럼 사라지고 있는 헌 책방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서울도서관 전욱진 도서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헌 책방 예전엔 참 많았는데 요즘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헌 책방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올 3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헌 책방을 자치구별로 조사해 본 결과 현재 100여 개의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100개가 조금 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2007년도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150여 개의 헌 책방이 존재했으나 2013 현재는 100여 수가 남아있어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예전에는 헌 책방이 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 책방은 단순히 오래된 책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지식과 출판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절판이나 품절된 도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으며 헌 책방 특유의 문화적 향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 헌 책방 인기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헌 책방에서 보물찾기 서비스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네, 빠르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헌 책방의 옛 명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서비스하는 이러한 헌 책방 지도를 통해 가지고 헌 책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께 편의를 드림으로써 일종의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 책방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사랑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헌 책방에서 보물찾기 서비스가 한마디로 헌 책방 지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헌 책방 지도 이런 보물찾기 서비스를 서울도서관에서 만들었다는 게 좀 독특한데 어떻게 해서 서울도서관에서 헌 책방 지도를 만들게 됐습니까? 네, 헌 책방도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정보와 출판 문화의 유통을 담당하는 한 분야입니다. 중요한 문화 공간이고 또 이러한 문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조사한 그러한 출판 관련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헌 책방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므로 출판과 독서 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됐으면 합니다. 네. 그 헌 책방을 미래유산 보존 대상지 후보에도 올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이외에도 보존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산 중의 하나로 대호서점을 후보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호서점이 어디 있는 서점이고 얼마나 오래됐나요? 예,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호서점은 1951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예.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헌책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83세이신 근오남 할머니께서 62년째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51년이면은 전쟁의 와중일 텐데 그때 생긴 그렇습니다. 헌책방이고요. 종로구 어느 쪽에 있나요? 아, 종로구의 그 경복궁 옆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거로 사라져가고 있는 헌책방이 미래유산 보존 대상지 후보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사라져가는 헌책방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 사회생활, 경제 등과 연계되어서 역사성을 지닌 가장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의 미래유산이라는 사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사실 헌책뿐만 아니고 새 책도 잘 팔리지 않는데 출판업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책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헌책방보다 새 책을 더 많이 파는 게 좋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침체된 출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헌책, 새 책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헌책방 찾기 서비스를 계기로 출판과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해서 책 읽는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헌책방이 이처럼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그 헌책방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원하는 책을 헌책방에서 찾기 어렵다는 게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헌책방 지도를 만든다는 게 무슨 너무 낭만적인 생각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원하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소규모인 헌책방이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서점과 달리 헌책방은 절판이나 품절되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도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헌책방 서비스는 헌책방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초로 제작된 헌책방 지도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 고서적 협동조합에서 만든 하나의 지도가 오늘날에 그 간다 진보초를 헌책방의 단순한 집산이 아닌 일종의 문화 아이콘으로 이끈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계천도 우리 그 서울시에서 만든 이 지도도 예. 그러한 그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전옥진 과장께서도 예전에 헌책방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어릴 때 그 예. 표준 전과라든지 예. 뭐 이런 동화 수련장 이런 것을 저희가 등단인처럼 그때는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렇죠. 헌책방을 통해서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도서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 생태계 이야기라는 주제로 독서 아카데미가 개최되고 있으며 네. 한국 문화의 유전자 함께 책 읽기 그리고 한국 문화 관련 도서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도서관 전옥진 도서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 수능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네. 2달 있다가 수능이 치러질 건데요.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들이 수능 100일 전이나 50일 전에 수능을 잘 보자는 의미로 100일주나 50일주를 마시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음주를 하는 학생이 특히 요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4명 중 1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고 하고요. 그중 절반은 만취하도록 마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시민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의견으로 들어보시죠. 그걸 파는 가게가 좀 더 약간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원래 팔면 안 되는데 팔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요즘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안 통하니까 그 중국 식품점 같은 데서는 그런 데 가서는 그냥 막 술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를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이긴 한데 요즘 애들 보면은 되게 술도 많이 사 먹는 것 같고 좀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민증 검사를 안 하고 이러니까 좀 되게 심한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에 운동하러 가는데 중학교 애들이 이제 술을 이제 되게 많이 모여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요즘 이렇게 대학 이제 들어오는 막 입학한 친구들 보면은 거의 음주는 청소년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접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요즘 생각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경우에도 주류를 팔 때 그 민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거의 검사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 같은 거를 고등학교 때면은 거의 절반 이상 많이 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스트레스나 그런 풀 요소를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푸는 거에 있어서 술을 마시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학 신입생 가운데 특히 남학생 경우에 절반 이상이 이미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들은 보통 TV 드라마에 술 마시는 장면 또는 선망하는 연예인이 하는 주류 광고 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가 지난 31일인 지난 토요일 날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본 음주 조장 환경,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는 행사였는데요. 행사 제목이 청소년이 말하는 대로, 줄여서 청말로입니다. 행사장 앞에 가보니까 이 맥주 캔이랑 소주병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네.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이 행사장 앞에 왜 맥주 캔들이 전시가 돼 있었는지 서울시 건강증진과 김홍덕 팀장의 설명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SSM하고 편의점에 대해서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SSM하고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 판매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구매를 하도록 해봤는데 43.5%하고 55.5%의 판매율을 보여서 판매원들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또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민의 75.4%가 음주 피해가 심각하다 하는 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간 어린이 공원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음주하는 행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청소년들이 시각에서 어떤 청소년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자리를 마련한 자리입니다. 술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체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주간 저희가 했는데요. 7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6개 팀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6개 팀 중에 보면은 청소년 음주 광고라든지 심야의 음주 행태 그런 부분 등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74대 1의 경쟁이라면 굉장한 경쟁률인데 네.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됐습니까? 네, 예선을 거쳐서 선발된 6팀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굉장히 개성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뮤지컬 형식으로 노래를 부른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재밌게 각색을 해서 의견을 전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토대로 청중평가단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서 1위를 선발을 했습니다. 네. 행사 현장 소리와 함께 대상을 받은 팀의 아이디어를 발표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너를 잃고 이렇게 우리 한밤중 공원에서 스웨치의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노래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마셔버리니 바로 이 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술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정책제안대회 청말로에서 우승한 세븐틴스 팀입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정책은 신분증 제시를 알려주는 음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음성 안내 시스템은 바코드를 찍을 때 삑 소리가 나면서 계산대에서 같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판매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귀찮아서 또 까먹어서 아니면 손님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등등이 있었는데 이 만약에 음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기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정책이 전부 다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네. 김기사 버전, 어린이 버전, 아나운서 버전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재미도 있고요. 또 이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에게 불편한 느낌 없이 자연스레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고 문구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술 판매 전문점을 따로 운영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음성 안내가 나오게 하는 시스템은 참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학생들과 부모님들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되게 저희랑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참여를 하니까 진짜 직접 느껴지고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분들이 또 정책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자극 좀 받고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같은 또래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거의 처음 알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음주 문화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의 음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대상받을 내용은 정책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을 받는 거 보니 실제로 실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대상을 받더라고요. 바코드를 해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그 바코드 음성은 제가 봐도 정말 참신했어요. 네, 시민 여러분 반응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청말로에서 제안한 내용을 서울시 청소년 음주 근절 대책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인삼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효과도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싼 인삼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서울시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위탁업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새벽에 기본급 3% 인상과 기존 조정수당 보전, 추석 상여금 5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고됐던 전면 파업은 취소됐으며 상담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지난달 채소 가격 상승에도 화장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달째 1%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하면서 지난 7월 1.4%로 상승폭이 확대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8조 원이 투입돼 모두 12만 가구가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 매입 임대사업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인하된 금리는 오는 9일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백화점 앞 도로에서 37살 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임산부 30살 송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인근 해상에서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발생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도라지는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는 초속 18m의 강풍이 동반된 소형급의 약한 태풍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몸에 좋기로 유명한 만큼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지니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덕과 도라지인데요. 1인삼, 2더덕, 3도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삼과 비슷한 성분을 지녔다는 더덕과 도라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삼, 더덕, 도라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세 가지 다 웰빙 식품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네. 뿌리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쓴맛 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네. 더덕의 경우는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녀서 정말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폐기운을 돋아주고 그 다음에 가래를 없애주는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사용되게 됩니다. 주 성분은 사포닌, 이눌린 이런 것들이고 혈중 지방을 낮춰주거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돋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더덕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는 도라지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도라지보다 좀 연하고 향기로워서 우리 선조들은 훨씬 도라지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네. 자연산일수록 또 오래된 것일수록 향도
약성도 모두 다 강한데요. 네. 그 요즘 시장에 출시된 것은 대부분 재배된 인공 더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맛이 담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리에 쓰기에는 자연산보다 좀 나은 점도 있고요. 네. 뿌리뿐만 아니라 어린 잎도 먹게 되는데 새순을 살짝 데치거나 생채를 길게 썰어서 그 비빔밥이라든가 볶음밥 이런 데 넣게 되면 잘 어울립니다. 네. 잎이 그중에서 좀 큰 것은 잘 골라서 말린 다음에 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네. 그 더덕 같은 경우에도 제철이 있습니까? 예, 늦가을부터 봄에 이제 싹이 나오기 전까지가 제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더덕이란 이름이 좀 재밌죠? 예, 열매가 더덕 붙어 있다고 해서 더덕이란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중국인도 덜어 먹지만 원래는 한국인만 즐겨온 그런 채소입니다. 사실 그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주라든가 강원 행성 이런 데가 유명하죠. 그렇군요. 그 더덕의 그 영양상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뿌리 채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뿌리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더덕은 이제 열량이 낮은 그런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많고 그다음에 뼈라든가 치아 건강 유지를 좌우하는 칼슘도 풍부하는 게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린 더덕 뿌리를 사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삼은 인삼할 때 그 삼자를 쓰는데요. 모래에서 캔 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반찬으로 먹는데도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그만큼 옛부터 더덕의 약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더덕이 웰빙 식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성분 중에 사포닌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쓴맛 성분인 사포닌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부터 몸에 좋은 건 맛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시 쓴맛 성분이 몸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삼, 산삼, 도라지에도 이제 사포닌은 들어있는데 이 더덕 뿌리를 자르게 되면 나오는 흰 액이 바로 이 사포닌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방에서는 더덕을 기관지 폐렴이라든가 천식 치료에 이용한 약재로 치고요. 그 이유는 이제 폐 기운을 돋운다 이렇게 이제 봐서 그렇습니다. 또 이 사포닌은 염증과 궤양을 치유하고 담을 없애는 그리고 이제 침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더덕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다고요? 예, 더덕을 이제 보면 벌써 식이섬유가 풍부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식이섬유는 장 건강이라든가 변비 예방을 돕는데요. 과거에 할머니들은 산모에 젖이 나오지 않을 때 더덕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덕을 젖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맛은 이제 단맛과 쓴맛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씹을수록 진한 향이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이제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워 먹지만은 이른봄에 나오는 연한 뿌리는 잘게 찢어 그냥 무쳐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네.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더덕을 즐겨 드셨다고요? 예, 그 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광해군 때 그 사삼강로, 즉 더덕 정승이라는 벼슬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식 명건은 아니고 이 호주 판서였던 이충이라는 분이 그 임금에게 더덕 요리를 바쳐 출세했다 하는 그 민간의 일종의 조롱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더덕을 요리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쓴맛을 빼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쓴맛 성분이 이제 몸에 좋다고는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요리해서 먹을 때는 조금 거슬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음식을 만들 때는 껍질을 좀 말끔히 벗긴 다음에 소금물에 잠깐 담가서 쓴맛을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껍질은 물에 불리거나 끓는 물에 잠시 넣었다 빼면 잘 벗겨지고요. 더덕 가운데 보면 노란색 심이 하나 있는데 대개 심을 떼어낸 다음에 요리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더덕하고 궁합이 잘 맞는 식품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술과 고추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덕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장가 2번 가는 것보다 더덕주 한 잔이 더 좋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덕주는 유명하고요. 더덕구이를 드실 때 보통 고추장 양념에 찍어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두 음식의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덕은 이제 껍질을 벗겼을 때 보풀보풀한 섬유결이 보이는 것이 좋은 더덕입니다. 그렇군요. 그 더덕뿐 아니고 도라지도 우리 그 국민들이 즐겨 먹는 채소죠? 예, 그 우리 선조들은 그 귀천을 가리지 않고 즐겨 먹었던 그런 산나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 제, 사에 뿌리라든가 줄기, 잎채소로 이제 삼색 나물을 구성해서 이제 한 접시에 담지 않습니까? 이때 흰색 채소로
도라지 나물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도라지를 보통 흰색 식품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백도라지, 청도라지, 흑도라지 같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네. 물론 이 뿌리 색깔은 아니고요. 이 꽃 색깔에 따라서 품종이 나뉘는데 성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영양상의 특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 저열량 식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고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비타민 C가 의외로 많고요. 네. 또 칼슘이라든가 철분, 칼륨 또는 식이섬유 같은 게 풍부한 것이 장점입니다. 아, 도라지에도 사포닌이 들어있죠? 예, 사포닌이 쓴맛 성분인 사포닌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 도라지의 수명은 한 3년가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인삼이 한 6년근을 보통 계지 않습니까? 네. 장내삼은 12에서 한 18년, 산삼은 50년 이상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단명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3년이 지나면 뿌리 썩은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질환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도라지는 이제 그만큼 단시간에 더 많은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10년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귀한 약재로 친다고요? 예, 동의보감에 보니까 도라지가 포함된 처방의 종류가 278종에 달합니다. 네. 그 한방명이 이제 길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때 길경이란 것은 귀하고 길한 뿌리가 곧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주로 이제 길경은 껍질을 벗긴 다음에 햇볕에 말린 그런 약재로서 기관지라든가 폐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옛날부터 이제 기침이라든가 가래약으로 많이 알려져서 우리 옛날에 용각산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네. 그것의 약효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해 이번 주부터는 클래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클래식 하면 어렵고 머리가 아픈 음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클래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 고전주의, 낭만주의, 바로크 양식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을 얽히면서 공연이 어렵게 느끼지만 그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온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음악 평론가이신 황지연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하고 좀 가까워지길 원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저 소개해 주실 때 네.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있어온 음악이다. 이게 네. 이제 저는 키워드고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클래식을 평론하고 또 어디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여전히 좀 극단적인 어떤 이제 태도들이 이제 네.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를 가면은 이 음악은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해서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예. 마치 명품 음악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예. 또 한쪽을 가면은 이 음악은 특권층의 음악이고 네. 시대와 소통을 좀 거부하는 네. 너무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극단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좀 이렇게 마뜩찮은 평가인데요. 말씀드리면은 클래식 음악도 결국은 음악이다. 예. 이렇게 들어서 아름답고 저희한테 이제 기쁨을 주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 위주로 지금 음악을 듣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보면 클래식을 열심히 들으면 공부도 잘해지고 정서도 함양이 되고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최근에는 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서 클래식을 좀 발전시켜야 이렇게 소위 문화산업이 발전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클래식은 음악이니까 처음부터 좀 즐겁게 우리 삶을 좀 더 폭넓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가 대중음악처럼
친근하게 접근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음악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대로 클래식 음악은 첫인상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습니다만 스포츠를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책을 읽으시는 분, 미식 취미,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도 다 이렇게 취미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견식을 가지기까지 1년, 2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예를 들면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나는 프랑스 영화만 좋다. 예. 이렇게 해서 두루 자기 취향을 찾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클래식 음악은 첫인상이 너무 힘들어서 예. 쉬 포기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클래식 음악도 자기 취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취향을 찾기까지 1년, 2년이 더 넘게 걸리니까 예. 처음에는 두루 여러 장르를 들어보시라.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 나는 좀 진지한 음악이 좋아. 베토벤이 좋을 것 같아. 예. 아니면은 나는 좀 더 센티멘털한 러시아 음악이 나한테 맞을 것 같다. 예. 이런 거를 찾아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조금 처음에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더라도 약간 사귀기 힘든 친구 같은 음악이거든요. 예. 근데 사귀어 놓으면 아주 진중한 친구니까 예. 한 1, 2년 지치지 마시고 좀 꾸준히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끈기를 갖고 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또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악회에 가게 되면 그 독특한 관람 예절도 많지 않습니까? 네. 양복 정장을 입고 가야 한다든지 또는 악장 중간에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예절이 있는데 이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편안하고 좀 대중적인 분위기에서 연주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너무 격식이 이제 사실은 많죠. 네. 악장 중간에 박수를 치면 옆에 사람에게 눈치를 준다거나 네. 기침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한다거나 이런 이제 네. 여러 가지 관람 문화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거를 오히려 저는 즐겨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장르마다 음악 장르마다 즐기는 스타일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락이나 혹은 대중음악을 즐기는데 저희가 턱시도를 입는다거나 불을 완전히 끄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들으면 음악의 어떤 맛이 죽어들죠. 반대로 클래식을 락처럼 즐긴다면 오히려 또 분위기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격식 위주로 음악회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지양돼야 되는데요. 대신에 클래식 특유의 분위기. 좀 더 집중력 있는 분위기에서 서로 조금씩 조심하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무대 위의 연주가한테 전부 다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는 클래식 특유의 문화로 오히려 좀 즐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저희가 쉽게 먹는 음식이 있고 좀 이제 격식을 차리고 천천히 먹는 정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찬 분위기 음악이니까 그런 분위기에 좀 맞춰보는 것도 한번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대중음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음악을 음반으로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장에 직접 가서 듣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둘 다 하시면은 가장 좋겠죠. 음반도 들으시고 공연도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유럽이나 이제 미주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자주 오기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음반 위주로 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소비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사실은 클래식 음악이나 모든 음악이 다 그렇겠죠. 궁극적인 감동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듣는 이제 그 즐거움이 가장 큰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똑같은 연주자를 이제 공연장에서 보고 음반으로 들어봤는데 우리 음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A라는 지휘자의 베토벤 해석은 이렇고 저 사람 템포는 이러하다. 근데 공연을 실제로 가보시면 한 3번 같은 공연을 하면 매일매일 달라요. 컨디션도 다르고 이렇게 지휘자의 철학이라는 게 계속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느낌, 현장의 감동 사실은 공연장에서는 실수조차 아름다움으로 저희가 다가오거든요. 그런 이제 현장 분위기를 잘 느끼시려면 공연장을 자주 가시는 게 좋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CD가 최저의 공연보다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음악을 이제 음반으로 들으시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이제 정돈된 스타일의 최고의 음질로 즐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직접 교감하면서 우리한테 뭐를 던져주고 눈빛도 교환하고 가끔은 실수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더 멋진 연주를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즐기신다면 클래식이라는 게
더 나아가서 음악이란 게 이렇게 아름답고 좀 입체적인 감동을 주는구나. 예.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시간인데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 주실 클래식 음악을 뭐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지난 시대의 음악이 아닌가. 예. 너무 한 200년, 300년 전의 음악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 항상 요 클래식을 이렇게 들으실 때 어떤 재미를 찾아가시는 방법이 예. 그 곡에 숨은 에피소드랄까요? 예. 연관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 들으시면 좋은데 예. 우리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고 예. 음악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죠. 독일 출신의 작곡가인데 예. 굉장히 어려운 음악을 쓴 걸로 예. 유명합니다. 마태순환곡인 이런 곡은 뭐 미사곡인데 예. 거의 한 4시간 정도 되니까 처음 들으시면 너무 괴롭죠. 예. 근데 이분조차도 굉장히 재밌는 음악을 한 곡 쓰셨는데 라이프치히에서 작곡을 하셨어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예. 근데 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옛날에 자유도시라서 예. 독일 최초로 커피가 수입됩니다. 예. 그래서 커피가 전 세계 온 도시에 유행이 되는데 예. 그걸 소재로 쓴 커피 칸타타라는 음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이 아주 재밌는데요. 바흐가 이렇게 재밌는 코믹한 내용을 썼나 싶을 예. 정도로 아주 이제 즐거운 내용인데 그렇군요. 아버지는 커피를 좀 그만 마셔라. 예. 근데 딸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커피숍에 이제 드나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비상수단을 씁니다. 예. 야, 너 저 커피 마시면 산책 금지시키겠다. 예. 그다음 너 옷 사는 거 이제 다 또 용돈을 뺏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그래도 커피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비상수단을 쓰는 거죠. 약혼자하고 너 결혼 안 시킨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딸이 백기를 들게 됩니다. 백기를 드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딸이 아니죠. 네. 처음에 아버지 보고 나 커피 그만 마실게요. 라고 네. 얘기를 하고 결혼을 그럼 빨리 시켜주세요. 내가 커피 안 마시니까 네. 하면서 결혼 계약서를 아버지하고 맺는데 네. 제일 마지막에 결혼하면은 커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거를 아주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결국 이제 그 귀여운 딸이 네. 커피 자유 섭취권을 이제 획득한다는 그런 재밌는 내용의 이제 칸타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그 클래식 음악과 관련한 첫 시간인데 네. 첫 시간인 만큼 그 가까워지는 방법을 쭉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 황 선생님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저는 예전부터 팝송만 좋아했는데요. 이제 예. 초등학교 때 그때가 제가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이제 팝스타들이 나올 때라서 어머니 보고 CD하고 LP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얘가 어린 학생인데 왜 팝만 좋아하냐 이래가지고 클래식을 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옆집에서 클래식 LP를 같이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들어다 보니까 클래식이 소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장하고 이러니까 그 소리에 제가 약간 속아가지고 베토벤 이런 사운드에 속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팝과 클래식 그러니까 대중음악과 조금 진지한 음악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들어주시는 게 훨씬 좀 폭넓은 이렇게 인생을 좀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갖다 주신 LP가 어떤 음악이었습니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인 것 같은데요. 제가 1악장을 듣고 그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바바밤 이렇게 시작되니까 야 이게 공포 영화 음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한 몇 번 들어보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또 자랑하려고 친구들한테 베토벤 알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이렇게 음악을 전문적으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시간에도 그 클래식 음악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높으셨겠네요. 예,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클래식 듣기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만점을 받았죠. 그러셨군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열심히 들으셨구나. 오늘 그 커피 칸타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커피 칸타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좀 파퓰러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좀 흔히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 일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곡이 한 16곡으로 이렇게 잘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침에 들으시기 굉장히 상쾌한 곡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죠. 이 커피에 홀딱 빠진 이 딸이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아빠 커피 얼마나 맛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커피는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하는 이제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지원 음악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네, 로보트카파 사진전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은데요. 우리 제작진께서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